독일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슈데텔 미술관 소개 편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는데 제가 수화물 찾는 곳을 잘못 가가지고 C를 가야 되는데 모르고 B를 가가지고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원에게 물어봐서 밖으로 나간 다음 로비를 한 5분 걸어서 이상한 철문에 비상벨을 눌러서 또 비상벨을 눌러서 C를 가서 짐을 찾아오는 하여튼 좀 코미디 같은 경우가 생겼는데, 아무튼 뭐 이게 다 여행 아니겠습니까? 뭐 별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게 여행이니까. 뭐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뭐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는지 저는 지도를 주면서 안내를 잘 해줬습니다. 이제 시내를 가야 되니까 표를 사야 되는데, 보통 이제 독일은 빨간색 자동 티켓 머신이 있고 초록색이 있는데, 초록색이 주로 시내입니다. 시내. 그래서 S반, 기차가 반인데요, S가 보통 시내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원데이인데 9유로 밖에 하지 않습니다. 정말 싸지요. 하루 종일 기차 타는데 9유로. 심지어 공항에서 시내 가는 거는 보통 뭐 몇만원, 뭐 상하이 같은 경우는 막 빠른 기차 타니까 막 거의 2만원 이랬는데, 그래서 뭐 파리 좀 쌌던 기억나네요. 파리 좀 쌌고. 아무튼 이렇게 공항에서 시내 가는데 이렇게 싸다니까 좀 쇼킹합니다. 또 이제 거기서 이제 1번 플랫폼 타면 됩니다. 2번 가면 안 서요. 1번 플랫폼 가면 한 15분 간격으로 시내 가는 기차가 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어느 나라나 이런 티켓 옆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못하니까 자기가 표를 인출해주고, 보통 이래 보면 10유로 넣으면은 50센트가 남잖아요. 그걸 달라 하는데 뭐 주실 분은 주시고, 저는 무조건 카드 쓰니까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뭐 줄 사람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프랑스 일주할 때 산 3심 카드가 충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영국 은행 계좌 있는 사람만 충전할 수 있고, 뭐 바우처 사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미 공항 도착한 밤인데 무슨 바우처를 사겠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미리 신카드 사시면 됩니다. 한 3만원, 4만원 정도 하는데 3만원, 4만원에 5기가 한 달 줄 수 있고, 이게 있어야 뭐 외국에 늦게 도착해서 미화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틀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뭐 거의 24시간 만에 왔는데, 이게 그때 기억이 숙소가 역 옆에 가지고 되게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막 피곤해서 뭐 책도 없고 뭐 믿을 건 구글밖에 없고, 구글해서 박물관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삥 다 돌아보면 됩니다. 슈데텔은 여기쯤 있고, 그러니까 뭐 한 10개 넘게 나옵니다. 박물관. 역시 박물관 패스는 있습니다. 28유로. 전경 한번 보시죠. 우리 부산도 이래 꾸며야 되는데, 아파트를, 부산은 이제 주변에 아파트 쭉 있죠. 강가에.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연을 무시하는 한국의 건설족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나라를 망친 거예요. 다들 아침부터 운동하고 있네요.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다들 신축 건물이라 다들 이쁘죠? 다들 이제 괴테박물관, 또 박물관입니다. 커피숍처럼 생겼지만 이것도 박물관이고, 그 다음 얘도 박물관입니다. 조각박물관. 이제 슈데텔에 왔습니다. 슈데텔 티켓입니다. 그래서 이게 28유로 이제 이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엄 패스죠. 일종의 뮤지엄 패스, 박물관 패스. 뮤지엄 패스 달라면 줍니다. 뮤지엄 카드를 하는 도시도 있고 뮤지엄 패스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뭐 보면 압니다. 그냥 줍니다. 뮤지엄 패스. 근데 이제 보통 10시쯤에 다 문을 여는데 10시 반까지 문을 안 열어서 무슨 일인가, 독일은 기차도 초까지 시간이 맞춰서 오는데 왜 늦게 문을 열지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입구에 딱 괴테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안내책이 있는데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것만 읽어도 뭐 그냥 다 본 겁니다. 너무 자세히 돼 있습니다. 설명. 그 숙소에서 이제 유럽 도는 애들 만났었는데 자전거로 겨울에는 추워서 뭐 별로 전 그렇게 뭐 부러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로댕입니다. 로댕 워낙 다작했고 까미유 끌레델이죠. 제자 까미유 끌로델이 만든 작품은 조금 로댕스럽지 않고, 로댕은 남성스럽고 좀 여성스러운 거는 그 제자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보시죠. 로댕 작품 워낙 다작해서 많습니다. 베크만입니다. 독일에서 밀고 있는 입체파죠. 나름 뭐 독일의 피카소, 베크만 굉장히 다작해서 작품이 많습니다. 라이프치히스 태어났지만 뉴욕에서 돌아가셨네. 세잔입니다. 사과가 없는 세잔 좀 어색하네요. 정물화가 아니니까. 르누아르인데 르누아르의 조각이네요. 좀 생소합니다. 얼굴 보니까 르누아르 같지요. 고우입니다. 노란색을 쓰지 않았던 미치기 전의 작품. 초록색이 많은 고우라 좀 어색합니다. 모네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연꽃 작품처럼 강에 이렇게 뭐 띄워놓은 거 꼭 진짜 모네 같지요. 모네는 진짜 삐세 마술사인데 다음에 모네 이야기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모네입니다. 르누아르처럼 얼굴이 그려져 있지만 모네입니다. 마네입니다. 마네 얼굴 이렇게 뭉텅거리가 잘 안 그리는데 좀 얼굴을 뭉개놨네요. 뭐 이유는 모르겠고 마네입니다. 샤갈입니다. 샤갈이 러시아인 유태인이 아니었고 1910년대 인물이 아니었으면 유명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전쟁 겪고 뭐 유태인이 많이 살상되고 그러면서 뭐 반사 이익을 얻은 그런 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샤갈. 마티즈입니다. 야수파. 실제 뭐 피카소에도 영향을 줬고 피카소하고 친하기도 했고 아름다운 미술관. 그러면서 현대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30분을 이렇게 문을 늦게 연 이유가 그 할아버지를 상대로 도토스를 했는데 설명해죠. 근데 그때 파리 오랑지도 그 낚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미술을 듣고 있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늙어서 이렇게 앉아서 미술을 볼 수 있을까 하도 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고. 이건 제 사진입니다. 넘기고 갑자기 제 사진이 루벤스입니다. 역시 독일 작가라 엄청나게 다작했습니다. 모든 독일 미술관에 루벤스는 다 걸려 있습니다. 루벤스. 저 슈데텔에서 밖을 내다본 전경인데 강 주변에는 높은 건물이 없는 게 인상적이지요. 부럽기도 하고. 이 보세 누구겠습니까? 눈 딱 보면 알 수 있죠. 눈. 보티첼리입니다. 네, 레플리카입니다. 근데 카피입니다. 카피.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까를로 그레벨리입니다. 이분 참 일본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많이 미친데 좀 소녀 감성이지요. 이 날개 좀 보세요. 날개 섬세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분 실제로 굉장히 터프하게 생긴 남자분인데 약간 소녀 감성의 까를로 그레벨리. 저는 워낙 이 양반 좋아해서 되게 기뻤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이분은 항상 유머가 있습니다. 부장님 개그. 부장님 개그는 그냥 읽는 게 맛입니다. 쭉 읽겠습니다.
읽기 싫은 분을 위해서 요약하면 최민수가 펜시점에 들어와서 사인펜을 고른 다음에 거기 있는 다이어리에 낙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아저씨 거기에 낙서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최민수가 다이어리 뒷면에다가 갑자기 자기 사인을 하고 푹 찢어가지고 친구에게 건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필요할 거다. 필요할 거다. 역시 최민수, 뭐 저랑 나이 비슷한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멋있죠. 멋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필요할 거다. 끝. 부장님 개그에는 한 편 더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추리닝이란 작품, 물론 저작권은 스포츠투데이에 있습니다. 설마 저를 설 고소하진 않겠죠.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냥 웃으면 됐잖아요. 자, 쭉 보시면 됩니다. 탈옥해야 되는데 이제 팔의 수갑을 끊기 위해서 이 흑인이 희생하네요. 그동안 고마웠네 친구야. 빠. 이제 3부입니다. 시사 정치를 이야기할 어제 뉴스, 실제 어제 뉴스 맞습니다. 거의 20년 전 자료니까요. 전부 다. 샘물교회는 2007년도 일입니다. 모르는 분 계시겠지만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스토리냐 쭉 보시면 됩니다. 3월달 선교하겠다고 아프가니스탄 간답니다. 이미 그때는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이니까 위험하다고 가지 마라 이랬습니다. 근데 무시하고 밝혔죠, 갈 거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비행기 티켓을 강제로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샘물교에서는 나라로 소송까지 하겠다 이 일에 나서네요. 결국 두 번째 티켓은 취소하고 경고만 발행했는데 결국 서남아시아 등등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입성합니다. 근데 외교부는 제발 오라고 부탁하고 전용기까지 보내네요. 그러나 거부. 외교부 또다시 경고. 샘물교회는 뭐라 하냐면 유서까지 남길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결국 필압됩니다. 탈레반에게 포획되죠. 탈레반 하는 말이 한 20명 잡고 있다. 몸값을 내놔라. 그리고 독일 사람이 죽죠. 그러자 이제 샘물교에서 정식 성명을 내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다 라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으로 그때 200억인가 300억인가 주고 데리고 오는데 오는 과정에서 쇼핑을 했니 뭐니 이거는 각설하고 하여튼 정말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우리 세금을 거의 한 300억 가까이 쓰고 요즘 이분들 뭐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혹자들은 똥물교회는 이라고 욕하고 이랬는데 똥물교회라고 욕하는 사람한테 고소도 하고 굉장했습니다. 이 사람들. 2007년 어제 뉴스였습니다.